안녕하세요. 윤자배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다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민법 총칙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제3절 법인. 그동안은 자연인이었는데 이제는 법인으로 넘어왔고 그 중에 법인의 종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1번,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설립등기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X. 이유는 일단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영리법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영리법인은 설립 등기만으로 그 법인의 성립이 돼요. 근데 비영리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렇게 사단 또는 재단이죠. 허가를 얻어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민법 제33조 법인 설립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 설립 등기만으로 성립한다가 맞는 말인데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퍼스트 허가를 얻고 두 번째 세컨드 설립 등기, 이런 순으로 되어야지만 비영리 법인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2번, 민법상의 법인 관련 등기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그러지 않죠. 보시면 제54조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를 보면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이런 대항 요건이 나와 있고, 그래서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는 이런 대항 요건이에요.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데, 민법 제33조 아까 위에서 보신 법인 설립 등기, 요거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그 성립 요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설립 등기로 등기를 하면은 그 등기만으로 성립이 되는 그런 요건이고, 이게 좀 나눠져 있다. 설립 등기는 예, 이렇게 등기하는 것만으로 그냥 성립 요건인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까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3번,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 즉 재산의 출현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예, 맞아요. 그거는 뭐 해설은 따로 없어서 뭐라고 설명은 제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나중에 제가 실력 더 쌓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또 4번, 설립자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한 재산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부터,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재단법인에 기속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기속시기, 그래서 재단법인으로의 기속시기겠죠. 제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시 이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디테일하게 더 보시면 민법 제33조 법인 설립 등기였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거죠. 이때 법인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에 이때가 기속되는 것이고, 두 번째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제1항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는 바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따라서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출연 재산이 재단법인에 기속된다. 5번, 출연자와 재단법인 간에는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48조에 따른 시점에 재단법인에 부동산이 기속되지만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갖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민법 제186조에 따른 별도의 등기를 필요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대법원 판례 중에 일부였고요. 출연자 재단 법인 간에는 출연자의 의사를 통해서 재단 법인의 어떤 재산을, 부동산을 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단 법인에 그냥 별도의 등기 행위가 없어도 아까 위에서 보셨던 민법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그 기속 시기에 따라서 재단 법인에 해당 부동산이 기속되는 거지만, 만약 제3자한테 대항 요건까지 갖추려면은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를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 민법 제186조 상의 등기가 필요하다. 6번, 재단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거죠. 5번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제3자한테 대항을 하려면 그에 걸맞게 등기를 쳐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치지 않았다라면은 유언자의 상속인 자녀분들이 그 부동산을 따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전 등기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취득한 제3자에게 재단이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7번. 재단 법인의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만을 정했대요. 근데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다면 재단 법인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죠.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출연했고 쓸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건데,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의 방법이 이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에서 의하면 이런 명칭 등등은 굳이 그 설립자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재단법인의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법령이 존재하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건 목적과 자산이니까, 목적과 자산이 있다라면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유직하기 위해서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이 있으면 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최대한 성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